라스트 찬스입니다. 단기 변동성 축소 구간, 설 이후 종목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마감 상황을 보니 양시장 온도차가 좀 나면서 마무리가 됐어요. 이분과 함께 시장 정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명동지점 김영재 부장과 함께할게요. 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코스피는 여전히 지칠 기세가 없는 것 같고 코스닥은 좀 오늘 좀 빠지는 듯한 모습이 있고요. 시장 평가는 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네, 시장 평가는 제가 볼 때 코스닥이 진짜 시장 같고요. 코스피는 약간 좀 허수가 좀 있는 듯한 시장 모습을 오늘 봤는데 사실 오늘 시작 전만 해도 저는 이번 주는 좀 쉬어가는 흐름이 지배적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방송을 준비하다가 지수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란 게 코스피가 왜 이렇게 많이 올랐지? 그래서 좀 의아하다 했는데 네. 역시 전기전자 업종에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집중되면서 좀 지수를 좀 몰렸다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이벤트적으로 봤을 때 뭐 추가적으로 좀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한 것이 크지 않습니다. 단지 한두 개가 있는데 그게 미국 실적이랑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다보스 포럼에 참가해서 유럽 연합과의 어떤 관세 문제 이런 거를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시장에 중립 이하의 그런 재료라고 저는 보고 있어서 상당히 이번 주는 별로 이렇게 기대할 게 없다. 그리고 미국 시장도 오늘 휴장이고 그리고 우리나라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금요일이랑 다음 주 월요일까지 지금 휴장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관망세가 기본인 것 같은데 사실 기관과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그 초반에 좀 강하게 매수를 해주면서 코스피 지수가 올랐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리고 수급도 사실 이번 주는 좀 잠잠해질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변동성이 축소되면서 이번 주는 좀 시험 넘어가면서 이제 다음 주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기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오늘 타이틀에 대한 저의 그 간략한 요약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시장 좀 평가를 좀 해 보시면 사실 글로벌 시장 대비 우리 그 코스피가 올라긴 했지만 그래도 좀 부족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시장도 휴장인 만큼 좀 이렇게 키 맞추기로 코스피를 좀 끌어올린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느꼈고요. 그리고 이것이 시발점에서 기관이 매수 오늘 오전까지는 매수했는데 보니까 종가로는 또 매도로 전환돼서 아직까지 그 기관의 매수세가 확실히 전환됐다고 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그래서 진짜로 쭉쭉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기에는 아직은 좀 힘이 좀 부족하고 그리고 단기적으로 좀 올라온 것도 있고 여기에 지금 저항선 이런 것도 좀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이번 주는 좀 조정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관 같은 경우가 사실 지금 기관에서 지금 연기금이 사실 오늘도 보니까 조금 사고 있는데 좀 의아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연기금 같은 경우는 주식 비중 축소 전략이 기본 전략이기 때문에 그리고 투신 같은 경우는 개인들 자금이 사실 유입이 돼야지만이 사실 큰 폭의 지금 매수세가 나타날 수 있는데 아직 그런 모습이 물론 이제 증시로 돈이 지금 펀드를 이용해서 돈은 들어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만 큰 폭의 증가는 없기 때문에 결국은 매도한 자금을 바탕으로 매수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오늘 매수가 좀 나오면서 그동안 매도한 게 좀 있어서 오늘 매수 하나보다 저는 그렇게 좀 보는 그렇게 보는 관점이었습니다. 그리고 환율 같은 경우 소폭 하락했는데 지난 시간도 말씀드렸지만 환율은 이 구간에서 횡보 조정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 구간이 지나가면 다시 또 하락하는 구간으로 들어갈 수 있는 확률도 높습니다. 그래서 사실 중국 경기 지표 개선 또는 유로존의 경기 지표 개선이 이제 그 원화를 강세로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은 방향은 하락 쪽으로 잡을 것으로 볼 수는 있는데 시간은 좀 필요한 그런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번 주에 제가 볼 때 그 중국 위안화가 다음 주부터는 좀 강세로 조금씩 전환되는 모습이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리포트도 많이 좀 나와 있는데 중국이 사실 이번 밀차 무역 합의에서
지금 미국에게 2년간 추가적으로 2천억 달러 정도의 제품을 추가적으로 매수하기로 했는데 결국 지금 뭐 그렇게 갑자기 구매량을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이제는 중국이 이제 발생을 했는데 결국은 이제 위안화 강세를 통해서 그 소비력을 좀 구매력이죠. 구매력을 좀 더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 아니겠느냐. 뭐 그래서 결국 위안화 강세가 점진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과거에 우리나라도 경험을 했지만 금융시장이 개방될 경우에는 환율 강세가 좀 나타나는 것이 보통 일반적이기 때문에 위안화도 점진적으로 강세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업종으로 오늘 2차 전지도 강세고 전기전자 업종 여전히 강세였는데 특이한 점은 반도체, 철강, 증권이 오늘 좀 강세였다는 점 좀 특이했다고 보고 있는데 지난주에 사실 외국인 매매 동향에서 좀 특이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한 5,500억 정도 했는데요. 그중에 전기전자 업종을 2,700억을 매수해서 여전히 전기전자 업종에 대한 러브콜 지속되고 있는데 그 안에서 종목이 매수 1순위가 반도체인 줄 알고 확인을 해봤더니 그게 아니라 삼성 SDI를 1,080억 원을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삼성 SDI에 대한 그런 매수가 나타나는 건 결국 전기차, 뭐 배터리 이쪽으로도 상당히 지금 글로벌하게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확인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 연휴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어제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이죠. 그 거래 대금도 한 11조 원을 정도를 유지를 했는데 뭐 아까 제가 체크해 보니까 그 정도는 오늘도 유지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수가 만약 이 정도 수준이 거래 대금 유지된다면 지수가 연휴 이후에는 상승적으로 그 방향성을 잡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서 매매를 좀 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IT 중에서 외국인의 관심 종목이 반도체가 아니고 삼성 SDI였다는 건 정말 놀랍네요. 뭐 이런 외국인 투자자들의 관심 종목들을 우리도 함께 따라가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 될 수 있는 건가요?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그런 리포트들이 요즘 되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테슬라가 미국 시장에서 주가가 좀 계속 상승하는 그런 것에 관심을 좀 우리나라 업종에도 좀 관심을 주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 보고 있는데 사실 지금 현재 전기차 시장에서 가장 지역적으로 봤을 때 핫한 지역은 유로존입니다.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도 지금 판매량 증가가 34%대로 급증한 그런 지역인데 아무래도 그 유럽에서의 그런 환경 규제 강화로 인해서 그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를 의무적으로 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인위적으로라고는 하지만 상당히 큰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뭐 보조금이 축소되든지 폐지되면서 사실 뭐 2% 정도의 증감률로 크게 증가가 축소됐다는 점. 미국은 뭐 한 7%대 수준의 증가인데 그래도 유로존이 가장 핫하다. 근데 유로존에서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유로존에서의 그 배터리를 우리나라 업체들 3사가 가장 먼저 진출을 했다는 점이 가장 특이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따라서 지금 뭐 유로 연합에서 지금 뒤늦게 배터리를 개발해서 지금 대체하겠다고는 하지만 개발과 양산에 있어서는 수년간의 또 시일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미 2016년부터 진출한 LG화학이라든지 2017년에 삼성 SDI, 2018년에 SK 이노베이션이 있는데 그래서 이쪽으로도 관심을 좀 이제는 지속적으로 가져야 된다고 보고 있고 특히 그런 면에서 볼 때 오늘 LG화학이 많이 좀 올랐는데 지난주 월요일도 말씀드렸지만 그때 이제 두 종목을 말씀드렸죠. 차트상으로 가장 편안하게 매매할 수 있는 게 하나케미칼, 이제 하나솔루션으로 이름이 바뀌었죠. 그리고 LG화학이었는데 오늘 LG화학이 좀 많이 올랐으면서 LG화학은 지속적으로 꾸준히 관심을 가져도 좋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투자 전략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이번 주 이제 미국 실적 시즌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금 한 S&P 500 기준으로 한 8% 정도의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근데
그중에서 70% 정도가 기대 이상의 실적을 발표해서 사실 원래 그 시작 뚜껑을 열기 전에는 좀 EPS 기준으로 하락할 것이다 봤는데 지금은 지금 기대 이상의 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지금 주목하셔야 될 기업이 인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뭐 넷플릭스가 있는데 아무래도 올해 가이던스 그리고 컨퍼런스 콜에서 어떠한 업황에 대한 그런 힌트를 주는지가 우리나라 시장에도 상당히 영향을 줄 수 있어서 IT가 아마 지속적으로 관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설 연휴 이후에 외환화 강세 전환 가능성이 있는데 오늘 중국 소비 관련주들이 급락을 했습니다. 뭐 제가 보기에는 이제 중국의 이제 폐렴이 좀 더 확산이 되면서 어떤 방문객 축소라든지 이동이 좀 줄어들 수 있다는 그런 관점에서 많이 하락을 했는데 저는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좀 큰 그림으로 접근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 폐렴 이슈가 단기에 끝이면 좋지만 뭐 사실 그치지 않아도 지금 중국인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그런 그 한한령이 해제되면서 좀 그렇게 방문의 횟수가 늘고 관련 기업들의 수혜를 볼 수 있다는 큰 그림은 변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그 월 초에 중동발 리스크가 나타났을 때도 사실 뭐 크게 대세에는 미치지 주식 방향성에는 대세를 이제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처럼 이 그러니까 중국발 폐렴에 대한 그런 우려감도 단기 이슈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추가적으로 급락할 경우에는 저점 매수의 기회로 삼으시는 것이 좋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2차 전지가 이제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2차 전지 업체들 좀 보셔야 되고 증권주가 뭐 반등하는 모습이 조금씩 보이는데 역시 지금 올해 상반기 내에 증권주도 한번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업종이기 때문에 좀 지목하실 필요 있다 보고 있습니다. 결국 뭐 큰 그림에서 보유 전략은 필수고요. 급등 종목에 대한 현금화는 선택이다. 그래서 일부 종목에 대한 현금화 좀 필요하시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매수는 주후반부에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명동지점 김영재 부장과 함께했고요. 저희는 내일 같은 시간에 올게요. 고맙습니다.